자, 강호 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자, 맹사성이라고 하는 4대부의 작품입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볼까? 자, 우리 강호는 강과 호수라는 뜻인데, 자, 통상 자연을 뜻하는 말이고요. 자, 사시라고 하는 말은, 자, 고전 다른 자, 그래서 이 작품을 필두로 자, 제목이 정해져 있는 여러 편의 평시조를 엮은 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자, 강호가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그것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 자, 여기서 우리 또 모르는 용어 나왔다, 그치? 자, 근데 강호는 방금 배웠어. 자, 강호는 자연이란 뜻이래. 자, 그러면 가도라고 하는 친구는 자, 도를 노래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자, 여기서의 도는 유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충절입니다. 자, 임금에 대한 충성. 자, 요런 이제 유교적인 가치를 노래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강호가도는 뭐냐? 자연 친화와 유교적인 도리의 내용을 함께 말하는 노래를 강호가도라고 하고, 자, 그런 유의 주제를 가진 작품의 가장 최초격의 작품이 된다. 자, 요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요 작품은 자, 요런 측면에서 읽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요 작품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이 작품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자, 구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구성은 자, 초장의 구성인데, 자, 한 장 넘어가서 자, 강호사시가의 본문을 봅니다. 자, 총 4수고요. 자, 4수인 이유는 자, 강호사시 4계절을 노래해야 되기 때문에 추나 추동의 4개 수로 나뉘는 거라고. 자, 근데 초장 내용 봐봐. 다 똑같이 생겼어. 강호의 봄이 드니 뭐다. 강호의 여름이 드니, 강호의 가을이 드니, 강호의 겨울이 드니. 자, 이 구성을 정리하면, 자, 강호는 자연이라 그랬죠. 자, 강호의, 자, 특정한 계절이 드니, 자, 그 뒤는 또 상이합니다. 이러이러하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은 강호의 어떤 계절이 와서 자,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게 첫 번째 구절이라면, 자, 중장은 모두가 달라요. 자, 한번 읽어보면 탕료개변의 금리나가 안주로다. 자,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리 바람이로다. 자, 소정의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삿갓 빗기 쓰고 뉴욕으로 옷을 삼아. 자, 정리하자면 중장은 화자의 상황 내지 행동 정도가 드러내. 자, 그러면은 봄에 하는 행동, 여름에 하는 행동, 가을과 겨울에 하는 행동, 요렇게 나뉘겠죠.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마지막인 종장입니다. 자, 종장이 왜 중요하냐? 자,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 초장과 중장까지는 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임금님이나 유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을 안 해. 자, 그래서 보통 초장과 중장이 강호 부분을 의미하는 부분이거든. 자, 근데 이 종장이 마지막에 자, 유교적인 충의를 드러내는 부분이 나와요. 자, 마지막 볼래? 자, 종장에 보면 자, 또 이제 다 똑같이 생겼어. 이 몸이 뭐 한 것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서너라움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소이라움도 역군은 이셨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이 몸. 자, 화자 본인입니다. 자, 이 몸이 자, 무엇 한 것은 역군은 이셨다라고 나와요. 역군은 이셨다. 자, 여기서 역군은이라고 하는 요 말이 핵심어입니다. 자, 여기서 역군은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 군은이 자, 임금님의 은혜를 말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 무슨 말이냐면 강호의 어떤 계절이 오니까 내 마음은 이러해. 자, 그래서 나는 이런 행동과 상황에 처해 있어. 자, 근데 내가 자연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은 전부 다 임금님 은혜 덕분이야. 자, 이렇게 말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임금에 대한 충절을 드러내는 이제 가도를 말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강호, 가도의 선구자적인 내용이 된대. 자, 요 구조만 잘 가져가시면 자, 나머지 추나 추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 춘사.
자, 봄 이야기를 보자. 그럼 봄을 나타내는 시가 있어야 되거든. 자, 맨 위로 올라갑니다. 자, 강호의 봄이 드니. 자, 그대로 나오잖아. 봄 동그라미. 자, 봄이 드니. 자, 그 뒤에 이 부분입니다. 자, 봄이 드니. 자,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라고 합니다. 자, 미친 흥이 절로 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 흥이라고 하는 말은, 자, 말 그대로 흥겨움이야. 자, 이 사람은 봄이 되면 졸라 기분이 좋대. 자, 왜 기분이 좋는지 볼까? 자, 중장 보세요, 중장. 자, 중장에, 자, 탁료 개변에 금리너가 안주로다. 라고 얘기를 해. 자, 탁료 개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탁이라고 하는 말은 탁주의 탁을 말해서, 자, 막걸리라고 하는 술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개라고 하는 말은, 자, 계곡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자를 써. 자, 그러면은 계곡 주변에서 막걸리를 마신다. 요 말이거든. 자, 근데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자, 탁료개변에, 자, 금리너가 안주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안주가 뭐니?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이잖아. 금리너는 물고기겠죠. 자, 실제로 쏘가리라고 하는 생선이래. 자, 그럼 뭐니? 막걸리 한 잔을 계곡 근처에서 금리너 안주 삼아 마신다. 이런 말이죠. 자, 봄에. 자, 그게 흥겨움의 이유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화자는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 몸이 한가하옴도 역구는 이셨다라고 나오는데, 자, 결국 이 봄에 화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은 한가함이야. 자, 한가함의 동그라미. 자, 이 한가함이 누구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금님 덕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잘 봐봐. 자, 봄에 내가 흥겨움이 있고, 자, 막걸리를 금리너 안주 삼아서 마시는 거는 화자가 한 행동이지. 이게 왜 역군을 이셨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모든 게 다 임금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자, 요게 봄의 내용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자, 하사 보세요. 자, 이번에는 강호에 여름이 든대. 자, 원문 기준에서는 이제 여름이라고 쓸 겁니다. 자, 우리 용비어 첨가할 때 했죠? 자, 여름을 그대로 표기로 쓰면 열매. 자, 여름이라고 하는 원문으로 쓰면 여름인데, 여기는 한 번 더 해석을 해놓은 거야. 자, 어쨌든, 강호에 여름이 드니, 자, 그 뒤에 뭐래요? 자, 초당에 일이 없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초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풀초에 집당자를 써서, 초가야, 초가. 자, 보통 대부분의 4대부 시가에서 초가는 소박함과 연계가 되죠. 자, 내가 소박하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아까 앞에서 언급한 한가함이 이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초가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자, 중장을 보면 유신한 강파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라고 얘기한다. 자, 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자, 사람이 있고, 자, 강가 근처에 있대. 자, 근데 이 강가의 물결이 일렁일렁한데요. 자, 여기서 유신한 강파에, 자, 강파가 여기 있어. 자, 근데 이 강파더러, 자, 유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유신이, 자, 있을 유에 믿을 신을 써요. 자, 믿음직한 강파는 인데, 자, 강파는 말 그대로 강에서 불어닥치는 이제 물결이니까, 자,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쓰지 않겠지. 자, 일종의 의인화된 대상으로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자, 근데 이 생동감을 부여해서 뭘 표현한 거냐면, 자, 강파가 뭘 보내준대? 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준대. 자, 근데 원래 바람이 강파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강파가 흘렁흘렁 하는 거지. 자, 요런 상황이 조금 뒤집혀 있긴 하지만, 자, 현재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은 그냥 강바람을 맞는 거야. 자, 여름에 강바람을 맞는다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자, 그 다음 종장에 뭐라고 설명돼 있어? 자, 이 몸이 선을 해옴도. 자, 이렇게 강바람을 맞으니까 나 서늘해 라고 하는 거. 그냥 자연현상이잖아. 근데 이걸 또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연결을 하는 거지. 자, 요런 구조가 계속 이어져요. 자, 그 다음 우리 추사. 자, 가을 보자. 자, 역시나 가을이라고 하는 시어 나옵니다. 자, 근데 가을 뒤에 보면은 고기마다 살쪄 있대. 자, 고기마다 살쪄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니, 아니면은 이제 뭐 풍류의 계절이니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고기는 물고기예요. 자, 계속 뭐 이제 강바람 요런 내용도 나오니까 물가 근처인가 봐. 자, 그래서 물고기마다 살이 쪄 있다라고 하는 소리는, 자, 지금 이 가을은
풍요로움이 있는 계절이에요. 요런 뜻이라고. 자, 그 다음 가을에, 자, 뭐 하고 있니? 자, 소정에 금을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자, 요것도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일렁일렁하는, 자, 강에 있는데, 자, 이 화자가, 자, 작은 조각배에 타고 있나봐. 자, 작은 조각배에 타서, 자, 바깥으로, 자, 그물을 요렇게 던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요 작은 배에 해당되는 게 소정이야. 자, 말 그대로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자, 작은 배에, 자, 요게 바로 그물이겠죠? 자, 그물을 던져둔다, 요런 말인데, 자, 일반적으로 배에 타서 그물을 던져두는 건, 자, 여기서 이제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라고 하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한 행동인가 싶죠? 자, 근데 이게 생계라면은 먹기 위해서 아닌 팔기 위해서겠지만, 자, 종장에 보면, 자, 이 행동들이 전부 다 소일하는 거래. 자, 소일을 다른 말로 소일거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돌 때, 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시간 때우기용 하는 일 있죠. 자, 은퇴하신 할아버지들께서 공원에 가서 바둑 두는 거. 자, 숙제가 아니잖아. 이걸로 뭐 돈 버는 거 아니죠. 자, 이런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시간 때우기용 일을 소일이라고 그래.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시간이 남아돌아서 소일거리를 하는 것도, 자, 전부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고 귀결되는 거고. 자, 마지막 동사를 한번 봅시다. 자, 동사 겨울이겠죠. 그래서 강호에, 자, 겨울이 드니, 자,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계절적 배경의 시어가 눈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근데 눈 깊이가, 자, 여기서 한 자가 넘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여기서 한 자라고 하는 단위는, 자, 한 30.3cm 정도 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겨울이 되니까 눈이 한 30cm 정도 쌓이더라, 이런 말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이 좀 쌓였는데, 자, 중장 보세요.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삽는다. 자, 이것도,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눈이 많이 내렸잖아. 그래서 눈을 피하기 위해서 삿갓을 만들어서 쓰고요. 자, 그리고 누역이라고 하는 이제 겉옷. 자, 요걸 이제 만들어서 입는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이 모자 부분이 삿갓이고요. 자, 그리고 이 옷이 누역이라고 하는 옷인데, 자, 그 당시 도롱이라고 하는 옷으로 보인다. 겉옷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은, 자, 이 삿갓과 누역을 입고 있는 이유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자,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추워서 입는 거란 말이야. 방한용품이라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입고 있으면, 자, 화자는 뭐 할 수 있겠다. 종장해 보세요. 자, 이 몸이, 자, 춥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몸이 이렇게 도롱이를 입고 춥지 않은 것은요, 자, 내가 이 도롱이와 삿갓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것도 전부 다, 자, 임금님의, 자, 저에 대한 은혜입니다. 자, 제가 임금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삽니다. 요러는 거지. 자, 요게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예요. 자, 연시조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수처럼 형시조 형식이 여러 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갈아 있으면 연시조라 그래. 자, 반대로 이제 하나의 수만 있는 시조를 단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의가 중요해.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면서 강호가도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가장 선구자적인 작품이다. 자, 그래서 후대에 나오는 작품들은 이 작품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계절의 흐름을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자연이 좋다고도 하지만 임금님을 잊지 않은 충성심도 드러낸다든지. 학습활동을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학습활동에 강호사시가가 메인이고 상춘곡이라고 하는 정극인의 작품. 자, 다음, 자, 논밭가라, 자, 김매고라고 하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얘네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갈래상의 차이점 때문이야. 자, 미리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호사시가는 아까 말했듯, 자, 연시조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상춘곡은, 자,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진 조선 전기 가사 작품입니다. 갈래가 다르죠? 자, 이 가사 작품은 앞에서 우리가 뭐 할 때도 배웠냐면 1학기 때 송민곡 시험범위 들어간 적 있죠? 자, 그때 가사라고 하는 갈래를 처음 다뤘다고. 자, 그 가사 작품의 가장 최초. 자, 다음 논밭가라 기읍매고는, 자, 형식을 보아니 초중종장을 갖췄지만 내용이 조금 더 길어지는, 자, 사설 시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자, 얘네 셋을 엮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 갈래상
차이점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갈래상 차이점을 묻는 문제 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겠냐? 자, 내용상. 자, 내용상.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면 되겠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요 강호사시가라고 하는 작품은, 자, 큰 주제가, 자, 강호, 가도야. 자, 다시, 강호라고 하는 말은, 자, 말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주제가 드러난다는 거고, 자, 가도라고 하는 말은, 자, 유교적 충의의 내용을 드러낸다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상춘곡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요 이제 작품에, 자, 춘이라고 하는 말이 봄이야. 자, 상은 뭐 이제 상을 준다 할 때 그런 상이기도 하지만 보통 상찬하다라고 할 때처럼 자, 예찬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거든. 자, 그러면 상춘곡은 봄을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 이거 전문 보셔도 자, 자연 친화의 내용만 드러나고 자, 유교적인 도리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강호사시가랑 상춘곡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자, 그 다음 논밭가라 김매고는 자, 자연이 주제로는 등장은 하는데 자, 이 자연이 친화의 대상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자, 친화의 대상이 아니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노동의 장소, 자, 여유를 드러낸 곳, 자, 요런 것 정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라고 말하는 뭐 강호사시가나 특히 상춘곡과는 조금 또 다른 결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자, 요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까요? 자, 공통점은 자연을 언급을 한다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춘곡은 우리가 가볍게 학습 활동에 언급된 요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미리 보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문은 자, 2차 시에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교과서에 어디까지 실려 있냐면 자, 거기 봐봐. 9쪽에 상춘곡의 이제 첫 번째 덩어리가 서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덩어리가 본사입니다. 자, 그래서 본사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본사 1. 그래서 실제 이제 상춘곡의 교과서에서는 자, 서사에 자, 본사 1까지의 내용만 있다고. 자, 근데 전문을 안 배울 이유는 없는 작품이야.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볍게 읽어볼까? 자, 홍진의 모친 분내래. 홍진의 세모치입니다. 자, 보통 속세를 이르는 상투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요. 자, 속세에 묻힌 사람들아! 이렇게 이제 대화체로 전개가 되는데, 자, 이내 생애 어떠하냐? 내 생애가 어떠하니?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풍류의 동그라미 쳐봐. 자, 옛사람이 즐기던 풍류를 나도 즐긴대. 자, 그러면 이 사람도 뭔가 잘 즐겨. 자, 이유가, 자, 천지간 남자봄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살림의 동그라미. 자, 이 살림이 산과 수풀이잖아. 자연이라고. 자,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느냐. 자,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자, 상춘곡의 이 부분까지만 읽어봐도, 자, 자연 친화, 내지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내용이 전개가 된다. 자, 그리고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주구를 위해 풍월주인 되어셔라. 마치 내가, 자, 달과 바람의 주인, 자, 자연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잘 즐긴다 정도로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본사 1을 보시면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왔대. 계절의 흐름도 살짝 있죠. 자, 배경은 봄입니다. 자, 도하행화라고 하는 꽃도 피어 있고요. 자, 녹양방초라고 하는 나무와 풀도 자, 이제 푸르게 자라 있대. 자, 한 딱 봄 정도 되겠다. 그죠? 자, 다음 장 잠깐 보시면 자, 이 장면을 칼로 말아냈는가. 자, 이 말다가 김밥 마는 게 아니고 재단하는 겁니다. 잘라낸다고. 자, 칼로 깔끔하게 재단을 해놓은 것처럼 자, 또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다. 자, 그래서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자, 그 다음 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음보의 파격을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자, 이 새가 중요해. 자, 수풀에 새가 우는데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춘기,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교태를 부린대. 자, 막 되게 기분 좋아서 내는 소리를 교태라고 하거든. 그럼 이 교태는 사실 화자가 내고 싶은 거기도 해. 그래서 밑에 감정이입의 소재라고도 언급이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학교에 실린 부분이야. 그래서 미리 보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논밭가라 김매고 같은 경우도 자, 요거는 우리가 아예 수업을 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언급만 해드리면 자, 17쪽이죠.
자, 논밭 가라 기음 메고 배잔방이 다임쳐 신들 메고. 자, 논밭 간다 김 맨다. 여기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농사일입니다. 자, 이 농사일을 준비하는 거야. 자, 김 메고, 자, 바지 입고 신발 들쳐 메고. 자, 중장이 길어져 있죠. 자, 낫을 갈고 도끼도 갈아 놓는데, 자, 무언가를 자르기 위함이겠지. 자, 무림산중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게 자연이 배경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나오는, 자, 무림산중이라고 하는 공간 때문이기도 해. 자, 근데 여기서 잘 즐긴다라기보다는 조금 다르죠. 봐봐. 자, 삭다리 마른 섭을 비거니 버히거니 찌개 짊어 지팡이를 받쳐 놓는데 일을 해요. 일을. 노동의 현장이라고. 자, 근데 노동만 하는 건 아니고 새암을 찾아가서 점심 도시락도 비우고, 자, 곰방대 담배도 피고 콧노래도 붑니다. 자, 그런 거면서, 자, 노동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자, 여유 또는 뭐 낙천성이라고도 하고, 자, 이걸 또한 풍류라고도 얘기를 해. 자, 근데 자연의 경치를 즐긴다라고 하는 의미랑 좀 달라 보이죠. 자, 노동을 딱 끝마치고 난 뒤에, 자, 여유 있게 논다고. 자, 그리고 이제 종장에 석양이 재 넘어갈 때, 자,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자, 이 농사일을 끝내고, 자, 어깨를 추이르며, 아, 가볼까 하면서, 자, 긴 소래, 저른 소래. 자, 긴 노래, 짧은 노래 부르면서 어이갈꼬라고 합니다. 자, 이 어이갈꼬 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자,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며 농사일을 마무리하는 낙천성이나 풍류적인 태도. 자, 이런 걸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갈래는 다들 다르지만, 자, 자연을 어느 정도는 즐기는 이런 모양새는 공통적으로 즐긴다라고 이제 드러난다고는 해요. 자, 근데 뭐 갈래도 다르고 세부적인 내용도 다르고 이제 어떤 건 유교적인 충의까지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고 그렇다,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이 작품 3개가 엮여 있는, 자, 주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